예, 모닝 브리핑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키워드부터 정리해보면, 그러니까 미국은 고용지표 부진에 금리가 빠지면서 빅테크들이 올라가고, 금융주는 빠지고, 이런 형태로 좀 엇갈리면서 진행이 됐고요. 애플, 테슬라, 엔비디아가 올라가면서 나스닥은 플러스가 났습니다. 그리고 중국 신용등급 전망이 하향된 점, 이게 이제 어저께 나온 재료긴 합니다만은, 오늘 장중에도 좀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최근에 순환, 로봇 2차전지 제약 이렇게 한 바퀴 돌았죠. 그래서 이제 다음이 뭐가 될지 최근에 순환이 굉장히 빠른데 이 부분 주목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우선 이제 미증시는 엇갈렸는데 다우는 빠지고 나스닥은 올랐습니다. 그리고 어제 큰 폭으로 올랐던 러셀 2000은 1.3%나 빠졌는데 시장을 이렇게 움직였던 가장 결정적인 계기는 고용지표였습니다. 10월 구인 건수가 873만 건, 예상이 930만이었거든요. 예상보다 이게 한때는 1200만까지 갔던 건데 대폭 줄였습니다. 그리고 1인당 일자리 비율도 1.34배, 이게 1.8배 막 넘어가고 그랬었거든요. 그러니까 팬데믹 이전에 한 1.2배 정도에서 고점이 나오고 그랬었는데 거의 고용시장이 식고 있다라는 걸 보여주는 거죠. 그리고 이제 일자리에 대한 자신감을 보여주는 수치가 이직률입니다. 이거는 이제 월급을 더 많이 주는 곳이 있으니까 이직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직률도 이제 변화가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계속 올라가다가 떨어지기 시작하면서 이제 더 이상 올라가지는 않는 그런 단계가 됐죠. 그러니까 이제 급여를 올려주지 않는구나. 이게 그렇게 급여를 올려주겠다라고 제안하면서 스카우트 경쟁을 벌이는 이제 흐름이 끊어졌구나 이런 걸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고용이 식고 있으면 금리가 내려갈 거고 금리가 내려가면 연준도 뭐 금리를 내리겠구나 이런 기대감도 높아지는 거고 이런 흐름이 시장을 어쨌든 지탱시켜주는 그런 요인이 됐죠. 근데 일부에서는 LPL 리서치에서는 이게 그만큼 경기가 나빠지는 신호다 이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빅테크가 안전하다. 빅테크만 들어가고 나머지는 또 매도하고 이런 이제 현상이 나타나게 된 거죠. 뭐 종목들별로 보면 애플이 오늘 뭐 올라가면서 시장을 견인을 했는데 애플이 시가총액 3조 달러 다시 회복을 했습니다. 뱅크 오브 아메리카에 의하면 이제 앱스토어 매출이 11% 증가되고 중국에서의 어떤 관련된 매출도 8% 정도 증가할 것 같다. 이런 전망이 나왔거든요. 그래서 뭐 오래간만에 이제 시가총액 3조 달러를 회복하는 그런 움직임이 나왔죠. 그리고 테슬라도 오늘 최근에 꾸준하게 내려왔었는데 오늘 또 반등을 했거든요. 잘 보시면 튕겨 올라간 자리가 51선이었습니다. 51선에서 튕겨 올라갔는데 어떤 보도가 있었냐면 중국에서의 어떤 판매량이 증가가 됐다. 그러니까 11월 판매량이 82,432대, 전월 대비 17.8% 증가했다라는 보도가 나왔고요. 그리고 중국은 또 이제 보험 등록 건수로 주간 판매량을 가늠을 하는데 지난주 판매량도 이제 보험 등록 건수도 전주 대비 5.4% 정도 증가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5% 정도. 그래서 중국에서 가격 경쟁이 벌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선전을 하고 있구나. 이런 분석이 나오면서 올라갔고요. 그리고 어제 우리 증시 약세 요인이었던 이제 엔비디아 같은 경우도 오늘 다시 튕겼습니다. 근데 엔비디아도 잘 보시면 어디서 튕겼냐면 51선에서 튕겼거든요. 그래서 종목들이 중요한 자리에서 지지가 됐구나. 이제 그래서 빅테크 쪽으로 매수세가 또 들어가면서 지수 자체가 이제 나스닥은 플러스가 나는 그런 요인으로 작동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주요 발언들도 오늘 되게 많았는데 오늘 뭐 제가 보기에는 비관론하고 긍정적인 주장 비율이 한 5대2 정도? 하여튼 좀 조심해야 된다라는 주장이 많았거든요. 제이슨 넬러 같은 경우는 내년도 기업들 이익 기대치를 낮춰야 된다. 뭐 여러 가지 어떤 데이터들이 좀 둔화될 거기 때문에 지수는 그냥 박스권일 거다. 그리고 이제 골드만삭스에서는 증시 올렸던 동력이 빠르게 소진되고 있다. 그래서 이런 어떤 의견들이 나왔고요. 다음에 또 반대로 금리 내려야 된다. 이런 주장들도 제기가 됐거든요. 폴 갬블스 같은 경우는 인플레이션이 충분히 하락할 때까지 연준이 기다린다? 그거 말도 안 된다. 선제적으로 내려야 된다. 그래서 지금 긴축을 했던 게 빠르게 경제에 영향을 줄 거기 때문에 내년도에 5번 정도는 금리를 내려야 된다. 이렇게 이 주장을 했고요. 데이빌 로시아 같은 경우도 이 사람은 1997년, 2008년도 금융위기, 아시아 금융위기, 미국 금융위기를 예측했던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인플레이션이 3% 도달하면 정책 바꿔야 된다. 2% 인플레이션은 더 이상 이제 적정 인플레이션이 아니야.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내년도에 빠르게 금리를 내려야 된다라는 주장을 하기도 했습니다. 근데 이제 전체적인 비율은 5대2 정도 비율로 조심해야 돼. 2는 괜찮아. 뭐 이 정도 비율로 좀 나타났던 것 같습니다. 뭐 주요 뉴스들도 보면 골드만삭스, 웰스파고, 뱅크 오브 아메리카 CEO들이
경기 연착륙 가능성이 높다라는 쪽으로 언급을 했거든요. 그 근거로는 소비가 양호하기 때문에 이런 주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미국이 최근에 이제 주식시장이 좀 급등 이후에 좀 박스권 보이고 있는데 그런 가운데서도 연착륙, 경착륙 경고 많이 나오고 있잖아요. 근데 이 사람들은 이제 대체로 연착륙할 걸 이런 주장들을 또 했습니다. 그다음에 오늘 우리가 또 주목해 봐야 되는 뉴스는 어제 무디스에서 중국의 신용등급 전망을 하향했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이 근거로는 중국의 정부 부채가 늘어나고 있다. 그래서 올해 성장은 5%지만 내년도는 3%대 성장을 할 거다. 이런 이제 분석이 나왔는데 이거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두 가지를 봐야 됩니다. 하나는 이제 환율. 만약에 위안화가 상승하는 요인이 되면 원달러 환율이 같이 올라가게 되거든요. 그러면 국내 증시 수급이 좀 꼬이게 됩니다. 그렇게 될 수도 있어서 위안화 환율, 원달러 환율 좀 같이 봐야 될 거고 또 하나는 만약에 이제 증시가 하락해서 홍콩 증시 빠지게 되면 내년도 상반기에 만기 도래하는 ELS가 8조 4천억 정도 되는데 이게 또 뭐 흔히 얘기하는 뭐 녹인이라든가 이런 것들로 또 이제 문제가 될 수도 있잖아요. 이게 또 이제 막 증권사들, 금융주들도 흔드는 요인이 될 수도 있죠. 그래서 중국 증시가 안정돼 주는 게 중요하거든요. 일단 어제 위안화는 생각보다 그렇게 크게 흔들리진 않았는데 오늘 혹시라도 이게 등급을 내는 게 아니라 이제 전망 정도라서 뭐 이렇게 어마어마하게 영향을 줄 사안은 아닌 것 같긴 합니다만 혹시 모르니까 중국 증시와 위안화, 홍콩 증시 이런 것들도 같이 좀 살펴보는 것도 필요한 것 같습니다. MSCI 한국 지수는 이제 0.8% 빠졌는데 어제 우리 증시 빠진 거에 비하면 선방한 거죠. 양한 선물은 플러스가 났거든요. 그래서 미증시 영향력은 뭐 조금 중립 정도보다 조금 양호한 정도 그 정도로 넘어왔다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어저께 수급을 좀 복기를 해보면 외국인 투자자들이 어제 전기전자만 되게 팔았어요. 전기전자하고 철강 외에는 그렇게 매도했다 싶은 종목이 없었거든요. 오히려 매수한 업종이 더 많았죠. 근데 금융, 의약품, 운수장비 이런 것들을 좀 매수를 했고 기관도 어저께 팔아서 이거 엔비디아 그 영향, 엔비디아에서 뭐 임원들이 매도한 거랑 그다음에 중국에서의 어떤 매출 감소 우려 이런 것들을 이제 외국인들과 기관이 동시에 이제 우려를 했고 그게 결국에는 어저께 하이닉스 4% 끌어내리면서 민 거거든요. 근데 코스닥 수급을 보면 외국인 투자들이 어제 되게 독특한 매매를 했어요. 일반 전기전자 이거는 이제 에코프로비엠이죠. 그다음에 뭐 금융도 그렇고 이제 2차 전지 매수하고 제일 많이 매수한 건 또 어저께 반도체였어요. 어제 반면에 기관은 제일 많이 던진 게 반도체였거든요. 그러니까 기관이 양시장에서 반도체를 거의 2매 가까이 던졌고 그 물량을 코스닥에서는 외국인들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반도체 관련된 종목군들을 외국인들이 최근에 한 7, 8일 정도 보면 하루 빼고 계속 매수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좀 단기적으로 많이 빠졌던 그런 종목군들의 외국인들이 매수가 붙어서 이게 이제 반전이 좀 나오는지 아니면 기관들이 여기서 더 던져가지고 더 누르는 힘이 세지는지 관련된 업종의 어떤 변화 이것도 볼 필요는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게 이제 제가 세 종목의 차트를 보여드리는 게 이게 뭐냐면 지난주에 거의 비슷한 시기에 상승이 강하게 시작이 됐던 종목들이거든요. 에코프로비엠, 서울옥션, 레인보우 로봇 각각 2차 전지, STO, 그 다음에 로봇인데 보시면 그 이후에 경로들이 다 달라요. 그러니까 에코프로비엠은 더 올라갔다가 이제 어제 쭉 빠졌고 그다음에 이제 서울옥션 같은 경우도 어저께 큰 폭으로 빠지고 레인보우 로봇 같은 경우는 하루만 올라가고 그다음에 아예 그냥 올라갔던 거 이하로 더 내려가 버리고 이제 각각 이제 세 개가 한 바퀴씩 반응을 했고 반응하지 않은 게 현재로서 뭐 반도체라든가 그러니까 제약하고 반도체였는데 어저께 이제 또 제약이 반응을 했죠. 그리고 이제 여기서 엔터가 또 올라갈 수도 있는 거고 반도체가 올라갈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 여기 세 개로 다시 되돌아갈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근데 제가 이걸 왜 보여드리냐면 어떻게든 순환매가 도는 게 지수가 지탱되고 또 자금이 살아있다라는 걸 보여주는 데이터가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어떻게든 뭐 하나 또는 두 개 복수로 좀 움직여주는 그런 흐름이 나와주는 것도 필요합니다. 그래서 안 그러면 시장이 전체적으로 다 다운돼 버리거든요. 그래서 이제 어떤 게 좀 움직이는지 이것도 좀 체크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자, 관전 포인트 다시 정리해보면 장중에 중국 증시, 환율 같이 좀 체크가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11월 27일 이후에 코스피는 이틀 연속 하락한 적은 없이 퐁당퐁당 홀짝홀짝 이렇게 움직였거든요. 어제 하락했으니까 오늘 플러스가 나는지 그 다음에 이제 외국인들이 어제 전기전자 업종 되게 많이 팔았는데 오늘 다시 하루 만에 돌아오는지 이게 매도가 버릇이 되면 투자자들이 시황관을 바꾸게 되는 계기가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 볼 필요가 있고 제가 이제 앞서 말씀드린 대로 여기서 이제 돌았는데
다음으로 이 안에서만 도는지 안 돌았던 뭐 엔터나 반도체 쪽으로도 넘어오게 되는지 요걸 또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근데 요거는 뭐냐면 최근에 금리에 대해서 인하 안 할 거다 이런 주장들이 되게 많잖아요. 근데 이 데이터는 뭐냐면 이제 검은색으로 보고 계신 건 선진국, 그다음에 이제 파란색으로 보고 계신 게 신흥시장 쪽인데 옅은 파란색이죠. 근데 이게 이제 차이가 신흥시장은 이미 인하하는 나라들이 늘었어요. 그러니까 금리 인상하는 국가 숫자를 얘기하는 건데 이게 마이너스 영역으로 갔다라는 거는 인하하는 나라들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선진국도 금리 인상하는 나라는 거의 없어졌어요. 지금은 거의 없어져 있는 상태고 유럽의 이자벨, 슈나벨 같은 경우는 대표적인 매파인데 이 사람도 더 이상 지난달까지인가? 지난달이니까 지난달까지도 금리 인상해야 된다라고 얘기했던 사람인데 이 사람도 최근에 물가지표 봐서는 금리 올릴 필요 없다라고 입장을 바꿨거든요. 그래서 최근에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그렇게 근거 없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시장에서 너무 말도 안 되는 거다라는 부정론이 너무 많이 나오는데 그거에 대해서도 조금 시장이 너무 지나치게 좀 반응하고 있는 게 아닌가. 오히려 그거보다는 금리 인하가 뭘로 될 거냐가 더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물가가 안정이냐, 경기 둔화냐 이걸로 봐야 되는 거지. 뭐 인하 된다 안 된다 이거 가지고 너무 씨름하는 거는 지금은 조금 비현실적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침체냐, 물가 안정이냐 이쪽에 포커스를 맞춰야 되는 거 아닌가 이렇게 이제 보고 있습니다. 자세한 건 제가 또 오후 방송에서 내용을 또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이 방송 구독하기, 좋아요 많이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